네, 여러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메가피코리아의 황민주라고 합니다. 국제정보 컨퍼런스 2021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먼저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4단계 거리두기에 따른 또 불편 사항을 또 직접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또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논의할 내용은 현재 가장 지금 당장에 이슈가 되는 것들이죠. 비대면 환경에 대한 보안 어떻게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인가. 메가피가 여기서 제가 솔루션을 말씀드리기다 보다는 메가피가 동일한 환경에서 또 보안을 또 어떻게 해오고 있고 직접 저희가 내재해야 되는 부분을 또 고객한테 서비스하는 내용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순서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아마 화면에 나오는 지금 제로 트러스트라든가 세시, XDR, CSPM, CWPP, CASB 아마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이게 올해 당장 생긴 것도 아니고 또 작년에 또 생긴 것도 아니죠. 이게 새로운 용어들은 아닌데 최근에 들어와서 지금 이런 용어들이 새로운 보안 플랫폼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하나하나 주제들을 보면 vendor마다 또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다릅니다. 과연 어떻게 보면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나 또 셋이나 같은 영역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또 XDR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 영역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중요한 것은 과연 지금 우리 회사가 여러분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것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든 아니면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전략이든 간에 거기에 맞는 보안 전략을 어떻게 이제 만들 것인가가 더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용어들이 나오는 부분들은 새로운 보안 플랫폼에 대한 것들이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안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이제 환경적인 변화인 거죠.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퍼스트로 가겠다, 혹은 디바이스 투 클라우드로 우리가 전환하겠다. 같은 얘기지만 인터넷 브레이크아웃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디지털 전환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일환으로서 우리는 work from anywhere라는 또 이런 일하는 어떤 방식의 전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자들에게 허용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안 프레임워크로 새롭게 바뀌는 이 환경에 대한 보완은 우리가 적절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늘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내용을 보면 분명히 아마 사용자 실수는 아니었겠죠. 사용자의 고의는 아니었고 실수였겠죠.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데이터가 올라가는 와중에 그 안에는 암호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그대로 이제 노출이 되면서 문제가 됐던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 과연 우리가 사용자의 실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어떤 전략을 볼 때 크게 디지털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도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용어를 찾아봤더니 이미 이거는 1999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 용어는 우리가 작년에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아마 많은 기업들에는 이제는 일상 용어처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CEO의 비전과 그리고 리더십과 그리고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시행 조직과 또한 그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들이 같이 수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반드시 또 고려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제 보안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는 디지털 전환으로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들을 많이 듣습니다. 스타벅스 사례도 그렇고 나이키, 기타 등등의 회사들, 마스터카드 해외 사례들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도 디지털 전환에 이제 성공한 케이스들을 좀 듣고 있습니다. 해외 스타벅스 케이스를 이렇게 놓고 봐더라도 처음에 디지털 전환을 수립을 할 때 이 안에 제일 처음부터 보안이 같이 계획이 되었다는 이런 어떤 내용으로 봐서 보안 없이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이 페이지에서 보는 클라우드 퍼스트가 되든 혹은 디지털 전환이 되든 그리고 워크 프롬 애니웨어 전략이 되든 이 그 전략이 잘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보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기존에 있는 우리가 프레임워크에서 과연 이걸 커버할 수 있느냐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무엇을 고려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그 찰스 스왑이 이런 뭐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뭐 비슷한 얘기인데 앞으로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오히려 큰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얘기를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이 큰 회사가 결국 작은 회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빠른 회사가 느린 회사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미 우리는 디지털 네이티브한 회사들이 굉장히 자산 가치가 오히려 과거 전통적인 회사의 가치를 넘어서는 이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과연 이제 앞으로 그 회사가 지속적인 어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보안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새로운 보안 프레임워크가 왜 필요하느냐에 대한 것들은 이 한 장의 슬라이드에서 여러분께 이제 설명이 좀 다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이어져 오는 올해까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사스 혹은 또 파스 또 이아스 이 클라우드 사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반면에 이 클라우드 증가에 따른 보안 이슈 또한 한 6배 이상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 보안이 증가를 한 보안 사고가 혹은 또 보안 이슈가 증가가 된다고 하는 내용은 기존에 있는 걸 갖고 뭔가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서 커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리고 새로운 그 우리 업무 환경의 변화, work from anywhere라는 비대면 환경에서의 보안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가 필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디지털 전략을 이야기합니다만 동시에 반드시 또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은 보안 또한 이제는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이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국내에서 지금 조사된 내용은 없습니다만 미국의 CIO를 대상으로 해서 몇 가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올해 그러면 어떤 분야에 그 비용을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여러분 이제 그 상위 이제 위에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이 클라우드에 이제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CWPP, 뭐 CSPM, CASB 뭐 뒷부분에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보호에 대한 결국 데이터 보호에 대한 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가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어떤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어떤 영역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개발 환경도 데브세옵스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이제 고려가 된다. 즉 위에 있는 상위 3가지 영역을 보면 전부 다 이게 클라우드하고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뭐 참조인 경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내도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확장 속도가 굉장히 빨리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사용자의 어떤 생산성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다양한 지금 사스 앱들이 지금 도입을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사스 앱과 사용자의 사이에 데이터에 대한 통제라든가 또 보안에 대한 컨트롤 이런 어떤 내용들이 필요로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심히 좀 봐야 될 부분들은 클라우드 환경에서에 대한 어떤 보안을 우리가 어떤 분야에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인가. 물론 이제 회사마다 다를 겁니다만 그런 어떤 전략들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가피의 어떤 그 사례로 말씀드리면 메가피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도 한 3가지의 우선순위를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디바이스 투 클라우드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전략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그 온프렘 환경에서의 비저빌리티를 동일한 비저빌리티를 클라우드 사용을 할 때 사용자들이 클라우드를 사용을 할 때 SaaS라든가 혹은 또 IaaS, PaaS를 사용을 할 때 동일한 비저빌리티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첫 번째 그 세워졌던 아젠다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하이브리드 환경이지만 지금 많은 부분들이 메가피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들이 이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지금 이제 클라우드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고민하는 부분들은 클라우드 퍼스트 아키텍처가 고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는 온프렘 보안 전략을 클라우드 퍼스트 아키텍처에 맞게끔 설계를 할 것인가. 뭐 이 안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라든가 뭐 세시라든가 이런 항목들이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뭐 저희보다 또 상당히 이렇게 큰 국내의 또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래에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센터의 방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결국 리스크는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그 리스크를 캐치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빨리 대응을 하고 매니지먼트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것도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피의 이 접근 전략이 뭐 저희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를 전환하는 어떤 기업들에게도 공통된 아젠다가 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러분께 좀 공유를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계별로 하이브리드 어떤 환경에서 결국 디바이스와 클라우드를 전체적인 아우를 수 있는 보안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아키텍처를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따른 우리가 SOC 조직은 이 두 변화에 맞게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전략과 운영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뭐 메가피의 솔루션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밑에 보이는 기존에 전부 다 온프렘으로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솔루션들을 현재는 고객이 선택해서 우리는 100% 클라우드 환경으로 갈 거야라고 할 경우에는 세카스 형태로 보안을 운영할 수 있게끔 제가 또 서포트를 해드릴 형태로 이미 다 클라우드로 또 마이그레이션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덕트 솔루션들이. 그래서 Security as a Service 형태. 우리가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부분들만 업무망에 있는 것만 클라우드 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온프렘에서 쓰고 있는 보안 제품들도 100%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도 이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아키텍처 상에서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SaaS를 위한 보안, 결국 SaaS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비저빌리티를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문제가 되겠죠. 뭐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DLP 형태가 되는 거겠죠. 우리가 엔드포인트나 네트워크 DLP를 통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지만 SaaS에 올라가는,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이런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부분들이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접근이 CASB라는 이런 어떤 형태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 파스나 IaaS 그리고 혹은 이제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런 영역에 대한 보호를 우리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런 어떤 고민들이 같이 수반이 될 때 우리가 안전하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메가피가 앞으로 이제 전개하고자 하는 어떤 솔루션들의 지금 방향들은 결국 새로운 환경을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계층별로 나오는 것도 좋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단순하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심플한 부분들이, 심플한 디자인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이렇게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아이디,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전체 그 조직에 대한 보안 현황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왼쪽에서부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EPP라든가 그리고 EPP 확장된 EDR, 또 EDR에서 더 확장된 XDR 영역이라든가 혹은 지금 이제 재택 그리고 원격 그 사용자를 위한 보안, 이제 우리가 흔히 세시라고 하는 영역, 저희는 이제 UC라고 하는 불리는 솔루션인데요. 이 원격 사용자를 위한 또 보호는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러니까 온프레임에서의 사용자는 우리가 충분한 다양한 보안 접근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해주지만 우리가 집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나 혹은 원격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 또 이것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어떤 영역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또 보호 영역도 이제 당연히 이제 필요한 영역인 거죠. 과거에 우리가 서버 보호처럼 우리가 새롭게 이제 또 가상 머신이나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이 이 영역에서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 관리 할 수 있는 엠비전 EPO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비포 단계에서 전체적인 어떤 인사이트, 트렛에 대한 인텔리전스를 확보할 수 있는 엠비전 인사이트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어할 수 있게끔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클라우드 환경에 가장 적합한 단일 플랫폼 전략으로 계속해서 진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메가피의 방향이다. 이거는 뭐 고객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메가피 내부적으로 이미 내재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제 클라우드 퍼스트 아키텍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현하고자 하는 결과값들은 바로 이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첫 번째는 우리가 데이터가 어디에 있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보안에서의 핵심은 결국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보호를 할 것인가,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어떤 위협되는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큰 축이라고 놓고 봤을 때 데이터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내부에 있든 혹은 클라우드에 있든 데이터에 대한 보호는 우리가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막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두 번째는 웹이나 클라우드로부터 유입되는 스레, 뭐 최근에도 계속해서 랜섬웨어에 대한 부분들은 끊임없이 지금 많은 공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말씀드린 대로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방어를 한다고 하지만 내부 사용자가 우리 보호망을 벗어났을 때, 그러면 이런 어떤 웹에 대한 액세스는 내부와 동일하게 우리가 정책을 적용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웹이나 사용자가 어디에 있든 어디에서 접근을 하든 웹에 접근을 하든 혹은 우리 내부에 있는 프라이빗 어플리케이션에 접근을 하는 어떤 경로라고 하더라도 이런 트레스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앞에 있는 아키텍처를 통해서 이제 구현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모트 유저에 대한 리모트 유저가 클라우드를 접근할 때 그것이 회사에서 지급된 관리된 디바이스든 혹은 개인 디바이스든 간에 구분 없이 다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새로운 아키텍처 하에서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존 보안 프레임워크로 전부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내용이면 사실상 우리가 뭐 따로 이렇게 보안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새로운 아키텍처를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제품이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든 사스에 접근을 하든 혹은 파스에 접근하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 프레임워크를 우리는 뭘로 갖출 것인가.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게 세시라고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이 나오는 부분들이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Secure Access, 서비스 엣지에 어떻게 하면 시큐어한 액세스 환경을 이
디바이스, 이 언매니지드나 혹은 매니지드 디바이스 사용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같은 회에서 던지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동일하게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맞는 디바이스에 대한 보호 전략,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보호 전략은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유저 시나리오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번 공유를 하면 좀 쉽게 우리가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격 사용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하이리스크 섀도우에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이랬을 때 자동 우리가 그 트레드 인텔리전스에 의해서 인텔리전스 정보에 의해서 인텔리전트 정보에 의해서 이런 어떤 그 리스크 있는 웹사이트 특히나 이런 웹사이트를 통해서 랜섬웨어 감염에 또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제 블락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하나가 또 있는 거고요. 미디엄 리스크지만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우리가 어떤 그 회사의 센시티브한 민감한 정보를 우리가 업로드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게시판 같은데 웹사이트 게시판에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자동으로 컨텐츠를 인식해서 블락을 시켜야 되는 어떤 또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집이다 보니까 이게 개인 PC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내부의 엔드포인트 DLP에 의해서 이런 저장 매체에 대한 외부 저장 매체로 카피를 하든가 하는 것들이 블락이 되지만 예를 들면 개인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라고 할 경우에는 이런 제어가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저장 매체로의 외부 저장 매체로의 데이터 전송을 어떻게 블락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또 고민이 또 필요한 부분들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허가된 SaaS 앱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매니지드 디바이스에서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레벨이 리드 라이트 권한까지 다 줄 거냐 아니면 리드 권한까지만 줄 거냐 이런 또 우리가 고민을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회사의 계정과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회사의 계정과 개인 계정을 같이 동시에 만들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SaaS 같은 경우는. 이럴 경우에 회사 계정의 정보를 개인 계정으로 뭐 카피하거나 저장하는 것들을 제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개인 테넌트에 대한 제어라든가 혹은 회사가 테넌트에 대한 또 제어를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시나리오가 우리가 지금 재택이라든가 혹은 원격에서 근무하는 어떤 사용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시나리오 정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는 이제 솔루션들이 지금은 뭐 이렇게 이제 개별 솔루션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유니파이드된 사시 프레임워크로 이미 메가피 같은 경우는 또 나와 있고요. 또 지금 뭐 다른 또 다양한 벤더들도 또 사시 프레임워크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벤더의 어떤 중속성 부분보다는 결국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최상의 시나리오, 최적의 시나리오가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일까? 이 내용이 먼저 아마 사전 정의가 되면 거기에 맞는 우리가 아웃컴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찾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나리오에 대한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부 위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외부 위협에 대한 것도 원격 근무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웹사이트부터 악션 코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운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또 여기에서도 걸러지지 않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이런 그 웹 격리 솔루션도 이제 또 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1차, 2차 필터링 한 다음에 또 제3차 필터링까지 이렇게 통해서 안전하게 우리가 외부에 있는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악성 코드의 어떤 감염이라든가 혹은 랜섬웨어 감염으로부터 우리가 블락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아키텍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메가피 같은 경우는 이제 메가피의 사시 프레임워크의 아키텍처는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사스나 기타 이제 그 이아스 파스 같은 경우는 레오시 프락시 형태로 구현을 하면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 리모트 사용자라든가 하는 경우는 저희가 에이전트를 통해서 포드 프락시 방식으로 제어를 하면 기존에 우리가 마치 온프렘 환경에서 사용자에 대한 컨트롤 그리고 그 컨트롤에 따른 비저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런 어떤 형태를 구현할 수 있는 게 메가피의 사시 프레임워크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격 사용자에 대한 웹으로부터의 웹 사용으로부터의 감염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경로도 말씀드렸던 대로 2중, 3중에 보호 필터링을 통해서 마지막에 브라우저 웹 격리를 통한 안전한 사용까지 이렇게 제어를 하면 설령 그 사용자가 외부에 있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우리 내부의 프라이빗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더라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뭐 간단하게 제가 그 메가피의 사례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원격 사용자, 재택 사용자의 우리가 근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렸고 이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현재 어떤 솔루션들이 보호를 할 수 있는가. 크게는 이제 그게 사시 프레임워크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비단 뭐 사시 프레임워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나 혹은 이제 향후에 또 더 나아가서 뭐 XDR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몇 가지를 이제 정리하면 이 모든 워크플레이스 환경에 맞는 보안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Work from anywhere가 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any access network이 되는 부분들이죠. 여기에 대한 보안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얘가 하나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측면에서, 인프라스트럭처 측면에서 뭐 SD-WAN이라든가 또 OT, IT 커버리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또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보호 전략도 또 같이 또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죠. 지금은 고객들이 어느 하나의 단일 클라우드 밴드를 선택하는 부분들은 아니라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의 어답션 전략은 멀티 클라우드로 간다. 그러면 멀티 클라우드일 경우에 물론 이제 클라우드 밴드들이 제공하는 또 보안 솔루션들이 있죠. 그러면 각각을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들을 다 하나로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가져갈 거냐. 그래서 여기 이 세 가지 큰 카테고리에 맞는 보안에 대한 아키텍처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가능하면 어떻게 그 벤더에 대한 콘솔리데이션을 할 것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 물론 이제 베스트 오브 브리드 정책도 좋은 거지만 결국 이제 플랫폼 전략으로 선택하는 것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 여기에 맞는 우리 아키텍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물론 아키텍처는 비즈니스 전략이 수행이 될 때 여기에 맞게끔 같이 이제 동반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데이터 그 드리븐이 비즈니스 전략으로 갈 때 과연 우리 이 데이터는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또 운영을 할 것인가. 또 사람이 다 수행할 수 없는 영역을 또 AI, 머신러닝의 파워를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또 클라우드 파워를 이용을 할 것인가 이런 우리가 고민이 수반이 될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성공을 할 것이고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맞는 시큐리티 트랜스포메이션 또한 성공한 모델로 충분히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쳤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행사에 초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는 동안 지금 질문이 좀 올라왔는데요. 제가 대신해서 네.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애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하나의 네. 아이디에서 제어할 수 있게끔 원 플랫폼 솔루션을 활용한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하나의 아이디를 활용하면 공격 대상을 겨냥할 수 있으니까 해킹으로부터 위험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의 아이디로 이제 관리한다는 내용은 그 관리자 자체를 한 명을 두겠다는 어떤 개념도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계열사가 있을 경우에 제가 이제 하나의 아이디로 하면 각 계열사에 맞는 권한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당연히 이 아이디에 대한 부분들은 2중, 3중의 이제 보호 장치들이 이제 그 필수적으로 이제 수반이 되죠. 예를 들면 MFA라든가 혹은 또 생체 인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클라우드에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만 갖고 여기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나의 생체 인증이라든가 또 멀티팩터 인증을 통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아마 그 해킹을 통한 사용자에 대한 어떤 그 유출 이런 가능성은 훨씬 더 없을 거라고 이렇게 저희가 좀 보고 있고요. 하나의 아이디, 하나의 대시보드 요 의미는 말씀드린 대로 제 아이디로 들어가면 제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물론 이 권한은 늘릴 수도 있고 또 슈퍼 파워자에 의해서 늘릴 수도 있고 슈퍼 어드민에 의해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대표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